주택과 부동산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서울 시민의 주거 환경과 관련한 정책들을 담당하고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번 임시회에서도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신혼부부의 전세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전세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자체가 묶인 상황에서 이자 지원만으로 청년층의 실질적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층에 대한 대출 기제는 묶어버리고 또 이주 제한에 대해서도 이주비 지원에도 묶어버리고 이건 숨 쉴 수 없는 지금 이런 사회 현상인데 정말 저희 지역을 되돌아보면 주거 장비나 그다음에 이주 문제나 그다음에 청년 실혼부부 대출 전부 다 그 한숨 쉬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등 서민들의 주거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처음 조성할 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갖추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죠. 하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러한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 문제로 폐쇄되거나 창고처럼 방치되고 또한 이용자가 줄어들어 사실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시설들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뭐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한 10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이제 노후가 많이 되고 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혼합단지에 뭐 분양이 많은 단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우리 임대단지가 100% 있는 단지에는 저희가 지원을 그래도 잘 해서 그리고 임대단지가 많은 혼합단지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서 잘 운영되게끔 해야지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 단지의 노후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비 계획과 개선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링 사업은 상암동 평화의 공원 약 2만 제곱미터 부지에 2개의 고리가 교차한 형태의 대관람차를 짓는 사업입니다. 대관람차 주변엔 공연, 전시장, 편의시설, 짚라인 등 다양한 레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대관람차 디자인 변경, 평화의 공원 환경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아까 말한 대로 KDI라든지 환경청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걸 좀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 기획관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리하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